이슈 체크권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김태훈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님 오늘 보니까 한알령 해제 이슈를 다시 가지고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사실 거의 매주 오실 때마다 한알령 해제 이슈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한알령 해제 과연 될까라고 약간 이제 좀 의심을 하고 있는 그 구간까지 와 있습니다. 이 이슈를 계속해서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은 그 트럼프 관세 때문에도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 자동차와 반도체나 같은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알령 이 해제의 이 부분은 이 중국 자체도 이 트럼프의 관세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자유무역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뭔가 당근책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한알령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한알령이라는 걸 대표적으로 몇 월 며칠부터 한국 거 보지 마, 한국 거 뭐 K 콘텐츠 이용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말한 게 아니라 이심전심으로 중국인들이 정부가 뭔가 좀 꺼림칙하게 굴면 여기에 대해서 중국인들이 알아서 그냥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지난 한 7년여 동안 그 전까지 2016년까지 한국 화장품이나 한국 콘텐츠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엄청난 한류 바람을 일으켰었는데 단 1년 사이에 싹 사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이 한알령에 대한 해제는 뭐 시작도 이제 분명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알령 해제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오늘부터 해제한다 이런 말이 없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미루어 유추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이런 콘텐츠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아티스트들이 중국에서 공연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의 뭐 애니메이션이 중국 극장에 상영이 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알령 해제에 관련된 종목들은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이 무역 전쟁,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의 이러한 관세 전쟁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투자자들이 도피처로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한알령 해제가 사실 이제 이슈 자체를 좀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알령이 해제된다라는 기대감 나오면서 종목들 급등을 했다가 뭔가 뚜렷한 뉴스가 안 나오니까 사실 주가의 좀 낙폭이 커지는 그러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종목별로 보면 좀 다릅니다. 여러 가지 기업이 있긴 하지만은 이미 한번 언급을 해주셨던 기업이긴 한데 삼지엔터. 와, 주가가 진짜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삼지엔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주가가 오른 거는 적자인데도 올랐어요. 근데 적자가 났지만 4분기 때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분기 실적 기준으로. 근데 연간으로 따지면 여전히 적자입니다. 여전히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삼지에 대해서 이렇게 매수가 많이 들어온 이유는 이 4분기 때 확실하게 영업이익을 흑자로 돌려쓰고 그다음에 또 이 삼지엔터가 갖고 있는 IP들이 기존의 시장에서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원소스 멀티유스 전략이 제대로 먹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캘리터 왕구 같은 경우는 뭐 티니핑에 나오는 이러한 뭐 이름이 있는데요. 하여튼 그 캐릭터들이 뭐 사랑의 핫쇼핑이나 영화 끝나고 나서 그 아이들에게 이제 이 인형들을 판매할 수 있는 그 매장이 바로 이제 나가는 출구 쪽에 준비되어 있는데 순식간에 그냥 완판이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인형을 사주기 위해서 부모들이 뭐 말 그대로 막 이런 백화점에 이런 데를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런 모습을 많이 봤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현상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삼지엔터가 진출해 있는 해외에서 똑같이 이제 관찰이 되고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 시장이 열리게 되면 중국의 한알령이 해제되고 우리나라 그 한류 물품들이 들어가게 되면 상품이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열리는 건 바로 애니메이션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애니메이션 너자2라는 것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히트친 그런 애니메이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중국이 뭐 일종의 뭐 국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애니메이션만큼은 중국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산업이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너자2는 이 중국의 전설을 갖고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고 그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데 들어간 기술들은 일본의 애니메이션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은 예전부터 우리는 독자적으로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온 기간이 굉장히 오래됐고 그래서 그 기술에 대한 축적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쌈지에서 우리 이런 쌈지의 이런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때 이걸 시작으로 해서 캐릭터 IP나 또 다른 뮤지컬이나 이런 것도 해서 원소스 멀티유스 전략으로 중국의 여러 가지 섹터에서 이제
이러한 상품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그게 바로 이제 쌈지엔터의 실적으로 되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매수가는 32,000원, 목표가는 5만 원 일단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3만 원을 제시해드리는데 이 목표가라는 것은 올해 1분기부터 이 분기 실적을 체크해 보시면 향후 이제 증권사들도 이걸 커버리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제시할 겁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당연히 올라갈 가능성이 큰데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쌈지가 만들어 놓은 이러한 그 원소스 멀티뮤스 같은 전략으로 인해서 다양하게 수익이 발생하고 있고 그게 손익분기점을 이미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실적이 증가하면 그에 따라서 목표 주가 즉 기업 가치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를 나타낼 거기 때문에 이런 쌈지엔터를 좀 주의 있게 보셔야 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어느 순간 뭐 거의 주인공이 돼버렸습니다. 삼지엔터, 티니핑의 삼지엔터가 티니핑. 사실 이전에는 유통 구조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기록할 때에도 주가 자체가 굉장히 잘 갔는데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서 주가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브엔터인데 오늘 엔터주 다 잘 가는데 혼자 못 가요. 2.6% 넘게 하락세. 이 기업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는 파란불일 때 사서 빨간불일 때 파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들은 빨간불에 뛰어들어 상투에 물려버리시죠. 그리고 파란불이 났을 때 다시 한번 손절매를 칩니다. 그러면서 손실을 확정시키는 거죠. 그런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큐브엔터를 보실 때 큐브엔터는 대표적으로 이 회사가 어떠한 아티스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아티스트가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이걸 보셔야 되는데요. 이 큐브엔터는 여자아이들이라는 이런 걸그룹을 갖고 있고 이 걸그룹이 예전에 그 한알령 이전에 중국에서 꽤 괜찮은 평가를 받았고 그게 먹히는 아이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여자아이들이 여전히 재계약을 통해서 이 큐브엔터와 계약을 하고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중국인 멤버인 그 우기가 이번에 이제 중국 예능에 출연을 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여자아이들이 한알령이 해제됐을 때 이 좀 그러니까 그 BTS나 무슨 블랙핑크보다도 먼저 중국 시장에 가서 공연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에서 공연하면 몇만 명이 동원하는 이런 그 콘서트를 하게 되면 그 수익이 꽤 짭짤한데요. 거기다가 이 아티스트들이 이 개별적으로 이 중국의 광고에 출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광고에 출연했을 때 광고비가 우리나라처럼 10억, 20억 이 단위가 아닙니다. 중국은 웬만큼 그 광고를 크게 찍으면 전국의 성우에 이제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게 광고비가 한 100억 단위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티스트 성공한 IP를 갖고 있으면 그 IP를 다양하게 그 활용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열린다는 것 이게 그 확인만 되고 또 이 큐브엔터의 이 여자아이들이나 여기 소속되어 있는 아티스트들이 중국에서 공연을 할 수 있게 되면 수익이 크게 늘어나게 되죠. 최근에 큐브엔터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46만 주, 한 60억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회사 내 정보를 가장 잘하는 직원들이 거기에 응해서 대부분 다 주식을 받아 사들였고 이 우리 사주를 1년 동안 보유해소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직원들이 볼 때도 뭔가 큐브엔터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면을 미뤄볼 때 큐브엔터에 대해서 한번 좋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수가는 16,500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28,000원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16,000원 좀 짧게 방망이를 잡아오시는데요. 지금 여기서 하락하고 있는데 이 하락하는 전 16,000원 선을 깨고 내려갈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그 그러니까 차익 시장 매물이나 손절매 물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싼 가격에 더 많은 수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 이 손절가를 좀 짧게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네, 큐브엔터 만나보고 왔습니다. 보니까는 외국인들의 수급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주가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볼게요. 세 번째 기업도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익숙하실 기업인데 A스토리입니다. 오늘은 8,4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기업을 한알령 해제를 어떻게 좀 이어보면 좋을까요? 말 그대로 이 회사는 한알령 기간 동안 만들었던 작품들이 많습니다. 드라마 전문 제작사인데요. 이름을 들어보면 시그널도 그렇고 킹덤도 그렇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이 드라마는 공정의 히트를 쳤죠. 근데 이런 드라마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중국 시장에 이제 판매가 된 적이 없는 드라마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알령이 해제되면 이 A스토리는 말 그대로 창고에 쌓여있는 이 필름들을 그냥 갖다 팔면 됩니다. 그러면 잡수익으로 잡히게 되고요. 또 신작들도 제대로 된 루트를 통해서 정식으로 수출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 드라마 제작인 크래시라는 작품은 나름대로 성공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A스토리가 제작한 드라마들이 결국 이제 다시 이제 리메이크권이 해외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드라마 6개의 날도 영국의 그 SHUK라는 데다 이제 리메이크 판권이 팔렸고요. 네, 빅마마 같은 경우 홍콩 TV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이러한 그 한국 작품들을 갖고 기존에 우리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방송국들이 리메이크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A스토리가 거기에 관련된 이 IP 사용료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A스토리 같은 경우는 이 한알령이 그 다시 개방일 때 가장 늦게 오픈이 될 가능성이 크고, 왜냐하면 중국 드라마나 한국 드라마의 경쟁력이 있을 때 한국 드라마가 월등히 높다는 걸 중국 잘 알기 때문에 자기 산업 보호를 위해서 제일 늦게 개방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매수가 8,500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15,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도 8,000원 정도 짧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기업으로는 A스토리 만나보고 왔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뭐 드라마 제작사, 드라마 여러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업인데 앞으로 한알령이 해제가 된다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뭐 미디어들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긍정적이다라고 의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